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재밌는 LLM 모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셉션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LLM인데 여기 보면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퓨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생성할 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에서 점점 확실해지는 그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도 이 디퓨전 기술이 적용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he first commercial scale 그러니까 뭐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아마 연구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커머셜한 스케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디퓨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켰고 현재의 LLM보다 10배 빠르고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요런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write a function for LLM inference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얘는 중간중간에 막 계속 바뀌어요, 전체가.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의 특징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언어 모델에서 인퍼런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퍼런스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미에 대한 시를 지어줘 그러면은 이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낼 때 앞에서부터 만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원에 있는 5월의 장미는 너무 아름다워. 그 정원에 있는 장미는 너무 뭐 눈부셔? 이렇게 우리도 어떤 문장을 써나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 문맥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하겠죠. LLM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앞 단어서부터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추론하는데 당연히 앞에 있는 문맥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추론하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어떤 게 적당한지. 저도 이걸 쓰는 과정에서 너무 아름다워라고 쓸까? 아니면 눈부셔라고 쓸까? 그 다음에 환상적이야라고 쓸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단어들을 끼워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전반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말이 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원이 아니라 뭐 도로, 너무, 뭐 눈부셔, 장미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들을 한꺼번에 맞춰보는 그래서 적절한 문장이 될 때까지 얘를 조합해보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퍼즐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퍼즐 뭐 100조각 퍼즐이 있으면 우리 맨 처음부터 하나부터 하나 맞추잖아요. 맞추고 끼워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쫙 흩어져 놓는 거죠. 이렇게 막 놓고 여기서 조금씩 바꿔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거의 그런 제가 이 기술을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디퓨전 그 이미지 만드는 게 이렇게 확실한 노이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쭉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아마 그렇게 만드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속도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보면 패러렐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패러렐하게 인퍼런스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들던 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능이라는 게 이제 뭐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성능에 속하겠죠. 뭐 빠른 게 좋으니까. 하지만 역시 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속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피드, 아웃풋 토큰 퍼 세컨 1초에 몇 토큰을 만들어내느냐 그건데 뭐 단연 머큐리 코더라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 1100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700대네요. 그죠? 머큐리 코더 스몰 얘는 좀 작은 모델인가 봐요. 당연히 이제 그 모델이 크면은 오래 걸리고 모델이 작으면 빨리 나오니까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여기 다 8빌리언 뭐 이런 모델들로 비교를 했네요. 작은 것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좀 작은 모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모델이 큰데도 빠르다 그러면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거죠. 속도가 좋은 건데 작은 모델들과 비교한 걸 보면은 얘도 좀 큰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서비스가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 보면 서비스가 머큐리 코더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치마크도 이게 다 코딩에 관한 얘기, 벤치마크들이거든요. 뭐 휴먼 이벨, MVPP, 뭐 이벨 플러스, 멀티플 E 뭐 이런 것들이 다 코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 관한 건데 어떤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QN2.5 코더 7빌리언 그죠? 그 다음에 GPT-4o 미니, 클로드 3.5 하이쿠 다 작은 모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 이렇게 작은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고 스피드는 상당히 빠르죠, 그죠? 여기서 제일 느린 게, 제일 빠른 게 QN2.5 코더 7빌리언인데 이게 207이잖아요. 근데 207보다 거의 뭐 한 5배, 머큐리 코더 미니가 작은 모델이 5배 정도 빠르고 머큐리 코더 스몰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그렇고 코딩 능력은 어떠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여기가 지금 점수들이 다 이쪽보다는 미니보다는 스몰이 점수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 스몰 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비교해 보면 휴먼 이벨이 90점, 제일 높은 점수 비슷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MBPP가 76.6인데 이 중에서는 뭐 한 중간 정도 하는 거네요. 제일 높은 게 QN 2.5 코더가 80점이고, 그 다음에 이벨 플러스, 이거는 가장 높네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QN이었었는데, QN보다도 높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E는 76.2, 이거는 2등입니다.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가 79.5로 제일 높은데, 그것보다는 약 3점 정도 적네요.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 요거는 25점인데 요것도 한 2등 정도 하는 거네요. 클로드 3.5 하이쿠가 31점입니다. 그 다음에 빅 코드 벤치 아마 이거는 긴 코드를 아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45.5점인데 45.5점이 2등이네요. GPT-4o 미니가 46.8로 1등이고 이 머큐리 코더 스몰이 45.5점으로 2등입니다. 그 다음에 필 인 더 미들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이제 그 비워 놓고 거기를 채워 넣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84.8. 다른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게 GPT-4o 미니인데 걔가 60점 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는데 얘는 원래부터 이렇게 구멍 뚫린 데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서 얘가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은가 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은 얘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머큐리 코더인데 이런 것들을 디퓨전 LLM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는 어떠냐?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8빌리언, 그러니까 라마 3.1 8빌리언, 포드스트랄,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라이트, QN2.5 코더 7빌리언 쭉 비교를 해놨네요. 그죠?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기 6초에 끝났는데 챗GPT는 더 걸렸고 둘 다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클로드가 28초, 뭐 챗GPT가 36초 걸렸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 이미지 만들 때 처음에 노이즈에서 시작하잖아요. 뭐 이렇게 시작하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형체가 정확해지는 그런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패러렐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죠? 패러렐이라는 평행이라는 동시 뭐 평행 동시 뭐 이런 뜻인데 패러렐 텍스트 제너레이션 now l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글씨 배치도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요 전체 문장을 그죠? 중간중간에 끼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가 한번 여러 문제로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짓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면 요거도 지금 이렇게 되네요. 뭐 순차적으로 뭐가 막 만들어지는. 뭐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거 사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원가입을 하면은 제가 대화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은 머큐리 코드 이렇게 나오고 Try our first commercial grade diffusion LL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디퓨전 이펙트가 있잖아요. 요걸 켜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켜놓으면 실제로 그 얘가 문장을 만드는데 그 디퓨전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냈던 문제 있잖아요. HBM 그리고 단면적 구하는 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좀 디퓨전 이펙트가 켜 있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뭔가 계속 바뀌죠. 전체 내용이. 좀 빨리 지나서 그런데 전체 내용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이 한번 나왔다가 슉슉슉슉 순간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이게 그 클로드에 있던 아티팩트, 그다음에 챗GPT에서는 캔버스라고 부르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즉 만든 코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잘 추론은 했는데 답을 낼 때 갑자기 2만 추가했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그럴 때 어떤 수가 몇이냐 요거죠.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8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얘도 등호를 써야 되는데 그냥 또 뭐 이렇게 부등호를 쓰긴 했는데 아무튼 8이라는 숫자는 맞았죠.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가 순서대로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이 뭐냐 이 문제죠. 나누기 5를 해서 나머지 2를 구했고 파랑이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3번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사과를 먹은 순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B가 있으니까 B를 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 틀렸어요. C, A, B, D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으로 씌웁니다. 자기 모자 색깔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 모자 색깔을 맞추는 건데,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랬고 맨 앞 사람은 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사람 모자 색깔은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요거는 맞았습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답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맞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은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습니다. 양팔 저울질을 최소 몇 번 하면은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998로 나눈 거는 맞았고요. 쭉쭉 가보면은 3번의 저울질을 통해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5배였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두 조건을 식으로 세우고 풀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가 80세다. 네, 맞았습니다. 7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내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범인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자,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B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C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그래서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할 때 B가 범인이다.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B가 범인이다. 설명은 뭐 확실하지가 않은데 여기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실 거짓 판단을 별로 안 했는데도 그냥 맞춘 것 같은데 아무튼 B가 범인이다라는 건 맞았어요. 네. 여덟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2개의 숫자를 곱한 게 한 거보다 큰 경우가 몇 번 있냐, 요거 얘기입니다. 88에 64가지가 있다는 거를 계산했고 쭉 보면은 각각의 경우에서 카운트를 하죠. 발생할 수 있는 수를. 그런데 이게 48개인데 47개로 계산했어요. 요게 6가지가 나오거든요.
틀렸습니다. 9번째 문제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입니다. 자, 콘크리트 철근 강도를 주고 부재 사이즈를 주고 필요한 철근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려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공식을 안 줬죠.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보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포기. 그죠? 시험 볼 때도 잘 모르겠으면, 포기하는 거죠. 아무튼, 틀렸습니다. 10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코딩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ABC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뭐 이런 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나왔고요. 제가 분명 이 앞에서 HTML, JS,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일단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시를 잘 안 따른 거죠.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1, 4, 3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근만 구했어요. 수식을 제가 렌더링 해달라고 했는데 수식도 렌더링 안 했고 그래프도 안 나왔죠.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H빔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분리를 해놨어요. 치라고 그랬는데 합쳐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HTML,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줘 이렇게 명령이 있었는데 안 했고요. 눌러보면은 자 입력하는 거 다시 제대로 나왔고 밑에 그림이 있어서 그리기를 누르면 면적 계산은 맞았습니다. 면적 계산은 맞았고 11,700 맞았고요. 그림이 H빔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좌표를 잘못 구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 상부 플랜지 좀 줄어든 걸로 맞고요.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도 줄여보면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높이를 한번 얘를 얼마를 잘못 계산했죠? 높이를 한번 높여볼게요. 370? 370 하니까 딱 맞네. 그죠? 아무튼 플랜지, 그 하부 플랜지 위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위치를 한번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림이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문제를 맞춰서 딱 50점이 나왔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그 사이즈를 몰라서, 모델 사이즈를 몰라서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 벤치마크를 보면 작은 모델들하고만 비교를 했거든요. 뭐 스피드 때문에 작은 모델하고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밑에 있는 벤치마크도 다 똑같이 작은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의 크기가 여기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퍼플렉시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머큐리 인셉션에서 만든 머큐리 코더의 모델 여기다가 디퓨전 LLM이라고 쓸까요? 미니, 스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 속도 이런 건 나왔는데 여기도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네요. 그죠? 뭐 소개하는 요 페이지 없으면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교를 뭐랑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챗GPT 4.5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파라메타 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아무튼 이 모델을 다른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50점을 맞은 모델들이 뭐가 있냐면 라마 3.3 제가 세라브라스에서 테스트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록2 그 다음에 머큐리 코더 이 정도거든요. 딥식 R1 8빌리언이 5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머큐리 코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모델의 크기가 성능하고 비례를 하다 보니까 얼마인지를 알아야 좀 비교가 될 텐데 엑사원 7.8빌리언도 42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아주 큰 모델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그 벤치마크 비교할 때도 보면은 작은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70빌리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20빌리언 이내일 거는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세라브라스나 그다음에 그록 같은 그 인퍼런스 전용 칩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모델들보다 빠르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모델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리즈닝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으면
성능이 더 향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큐리 코더라는 모델이 50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